저는 까지 다뤘던 스타트업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한번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새로운 얘기도 없고 다시 다루기엔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일단 제 이제 AI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쪽의 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리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도 하고 나스닥 상장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중단했습니다. 이제 6개 중에 4개 정도로 중단해서 남은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옛날에 저희가 많이 봤던 ESM3를 만든 에볼루셔너리 스케일 같은 회사들도 사실상 이 이후에 낸 모델도 없고 모델도 많이 뒤처지게 됐죠. 이 회사들도 이제 유니콘 이상의 밸류를 봤던 회사들인데 이런 식으로 좀 미래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인사이트라는 아주 제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걸 좋아하는 나름 이제 훌륭한 바이오텍에 이제 반열에 드는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어떤 AI 신약 발굴 회사와 딜을 맺었어요. 총 규모는 이제 거의 1조에 가까운 규모였고 이제 업프론트로 30밀리언 달러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져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일단 발표 자료를 하나 찾을 수 있었고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알파폴드 논문을 한번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게 2024년 4월에 나온 알파폴드 3에 대한 논문인데 사실 억셉된 거는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랑은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아이소모픽 랩에서 냈다 보니까 사실 되게 다양한 벤치마크들이라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논문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알파포드 3도 당연히 디퓨전 기반으로 한 모델이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제 알파폴드 2와 조금 바뀌었던 점은 프로틴 데이터 뱅크 이제 PDB라고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한 게 아니라 알파폴드 2에서 이제 구조 예측되었던 알파폴드 프로틴 뱅크에 있는 이것들도 같이 인풋으로 활용해서 좀 더 인풋 데이터의 양을 좀 늘렸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 이외에도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한 레이어를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이성질체 혹은 이제 거울상 물체 같은 것들에 대한 예측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레이어를 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검증 데이터셋이 포스버스터라는 세트를 활용을 하고요. 좀 알파폴드 3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성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뉴클레이크 애시드라든가 RNA 이제 안티바디까지 포괄하는 정말 다양한 프로틴들에 대해서 구조 예측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들에 대한 보이시다시피 이런 컴플렉스들에 대한 구조 예측도 잘 하기 때문에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을 이제 알파포드 2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했다라는 것을 주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미테이션 쪽을 보시면 몇 가지 주요할 포인트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프로틴들이 다양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D번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프로틴이 이렇게 회색으로 아주 작게 있는데 알파폴드가 만든 것들은 아주 난잡하게 그지없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걸 만들 확률도 상당히 높고 할루시네이션 확률도 높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DNA가 이제 프로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예측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좀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또 이제 A번을 보면서 나타나는 건데 한 번 이제 프로틴을 하나만 구조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략 1000개 정도를 제너레이션 하고 그 중에서 좀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뭐냐를 이제 서열을
세워가지고 그중에서 뭐 상위 10개만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 예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퓨팅 파워를 엄청 많이 써야 된다라는 단점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단점들이 기존에 이제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사 이제 제네시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발표 자료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문제점으로 삼는 거는 우리가 엄청 많은 데이터 이제 프로틴 구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약이 발견된 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고 현재 챌린지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PDB에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 자체도 너무 적고 유전체 같은 거에 비하면 이제 너무 많이 적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증가 추세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네시스 플랫폼과 이제 알파폴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로 그라운드에서 그냥 바로 프로틴 인터랙션 사진을 바로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셜 스트럭처를 먼저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킹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잘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장표들이고 이제 보면 accuracy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저번에도 나왔던 RMSD라는 벤치마크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게 평균적인 잔기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냐. 근데 이제 그게 1 옴스트롱보다 작아야지 실제로 약으로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것들은 0.37 정도까지는 달성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문제도 이런 거죠. 알파포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사용되는 이제 검증용 데이터셋 포즈버스터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좋지 않은 데이터셋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보면 일단 트레이닝 셋이랑 너무 비슷한 리간드들이 많다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혹은 이렇게 좀 분리되기 쉬운 이제 솔번트한 몰레큘들이 떠다니는 몰레큘들이 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이제 안쪽에 복잡한 구조 안쪽에 있는 리간드인데 실제로 우리가 검증 데이터로 쓰는 것들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공략하기 편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더라. 실제로는 우리가 리간드 구조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고 3.5% 정도는 있고 그리고 이제 드러그 같지 않은 리간드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또 한 10% 정도는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본인들 플랫폼이 좋더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RMSD 기준으로 옴스트롱이 이제 여태까지 2 정도인데 얘네 1보다 적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약으로 활용하면 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거를 확인했고 어,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스탠포드에서 나온 랩이고 최근에 유니콘 밸류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예측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재밌는 곳은 지금 제가 좋아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이쪽에서도 바이오텍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럭스 캐피탈이라는 곳이고 보면 되게 재밌는 회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재밌게 본 회사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장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이뮨 리스폰스가 이제 거부 반응이 나지 않는 돼지 장기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어, 아무튼 재밌게 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네시스 재밌는 회사고 또 버라이언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겠지만 잠을 2시간밖에 자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뭐 좀 폐쇄된 유전 집단에 가면 은근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특별한 뭔가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근육량이 남들보다 좀 월등히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제네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타겟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제 테라피틱 타겟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상당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템퍼스 AI가 전에 다뤘던 회사인데 최근에 또 잘 되고 있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큰 규모로 딜을 또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이런 회사를 찾아냈었는데 제 오픈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세콰이아 투자를 좀 크게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질문을 하면 이제 뭐 보시면 NEJM이랑 단독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기 에비던스를 활용해가지고 의사들이 실제로 뭐 질문을 물어보면 정말 믿을 만한 레퍼런스를 달고 할루시네이션이 최대한 적은 상태로 이렇게 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LMM입니다. 헬스케어 클리니션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모든 피처를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한국 의사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몇 번 써봤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오픈 에비던스도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